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랍니다. 두 가지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뭐 일단 자연수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죠. n의 개수를 구해라. 그래서 얘는 구하고자 하는 거고요. 10 이상 9999 이하의 홀수이다. 홀수이다. 그리고 이 안의 숫자다. 자, 이 정도로만 보면 대략 한 5,000개 정도의 숫자가 이 가족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5,000개 아래겠죠. 한 4,000 몇 개겠지. 그리고 나조건을 보면 이 자연수의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7이래요. 이거는 좀 만족시키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가령 예를 들어서 네 자리 숫자면서 7을 만족시키려면 2, 3, 1, 1 이런 숫자? 그쵸? 더하면 7이지. 이제 이런 숫자들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을 다 냈을 때 7이 되는 경우만 따지겠다라는 건데 나조건이 아무래도 가족건보다 훨씬 만족시키기 까다롭죠. 그래서 이제 이 두 조건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을 과연 먼저 더 분석을 하겠느냐 라는 측면,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건 뭐 사실 뭐 실제로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서 문제를 푼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쉬운 과정이 아니거든. 절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게 딱딱 수능 시험장에서 이제 생각이 맞아 떨어져 주면 엄청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아니 그렇게 안 될 확률이 훨씬 높죠. 그래서 얘는 가고 얘는 나니까 이제 뭐 가족권부터 얘기를 해보면 일단 10 이상이라는 숫자에 대한 표현은 한 자릿수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네 자릿수까지다. 즉 두 자릿수에서 네 자릿수의 숫자다. 그리고 홀수라는 말 자체는 사실 홀수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해줘야 될 게 별로 없어요. 뭐냐면 가장 마지막 자리 숫자가 즉 1의 자리가 되겠죠. 이건 1의 자리. 1의 자리의 숫자가 홀수면 됩니다. 그죠? 요것만 만족시키면 돼요. 나는 말 그대로 이제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7이 되면 되겠지. 그럼 일단 가장 커질 수 있는 자릿수가 네 자릿수다 보니까 네 자릿수의 숫자 표기를 이렇게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아까 2311이었지. 2311 이렇게 있을 때 이 각각을 이제 문자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A, B, C, D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네 자리 숫자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식이 뭐냐면 A와 B와 C와 D를 더했을 때 7이 돼야 된다. 이제 이런 식을 쓸 수 있겠죠. 여기 이제 뭐 끝입니다. 그렇죠? 뭐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뭐 몇 개를 더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면 안 되겠죠. 뭐 이런 아주 사소한 얘기들. 뭐 이런 것들은 할 수 있겠지만 뭐 일단은 제쳐두고 그쵸? 굉장히 사소한 경우의 수니까 일단은 제쳐두고 좀 큰 그림을 그려서 생각을 해보면 이 네 개의 자리수를 더했을 때 7이 되면서 어쨌든 마지막 자리 숫자인 D는 홀수여야 된단 말이죠. 그럼 D가 될 수 있는 후보는 1이거나 3이거나 5밖에 없어요. 그렇죠? 7이 되는 순간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 돼버립니다. 아까 방금 얘기했는데 안 된다 그랬죠? 왜? N은 10 이상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D를 기준으로 이렇게 경우를 나누면 경우가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해보자는 겁니다. 어떻게? 그럼 얘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6이 되면 되잖아.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4면 되잖아. 얘는 A, B, C의 합이 2면 되잖아. 그죠? 이거 딱 보자마자 떠오르는 게 뭐야? 충복조합.
이거 유형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고착화된 중복조합의 유형 아닙니까? 그죠? 너무나 고착화된, 그쵸? 우리가 뭐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얼마다? 뭐 이런 경우에 A, B, C가 의미 아닌 정수 라는 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A, B, C가 의미 아닌 정수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쓴다 그랬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K라면 K 3HK 이렇게 쓰는 거죠. 세 개 중에서 K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뽑는다. 순서 상관 없이. 그쵸? 이게 중복조합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쓰면 돼요. 그냥 쓰면 되는데, 그러려면 A, B, C가 각각 다 0도 될 수 있고, 정수, 다른 어떤 의미 아닌 정수가 될 수 있다. 라는 이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양의 정수겠죠. 의미 아닌 양의 정수. 근데, 이 A, B, C 같은 경우에 이 조건을 만족을 시키나요? 뭐가 0이 상관없죠, 그죠? 설령 A랑 B가 둘 다 0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0, 0이 돼버린다 하더라도, C라는 값이 6을 가져버리면서 10보다는 자연스럽게 커져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D가 어쨌든 숫자를 하나 가지고 있는 이상, 그쵸? 얘가 A 플러스 B가 둘 다 이제 0, 0이어서 0이 되고 C에 2가 남더라도 어쨌든 10보다는 큽니다. 그죠? 그럼 이제 다 0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C, A, B, A, 뭐 여기 있는 A든 여기 있는 A든 여기 있는 A든 뭐 어디 있는 A, B, C든 간에 다 0이 될 수 있다. 이게 확인된 이상 풀이는 그냥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3HU 3H다. 이렇게. 그쵸. 어떻게 더해서 1 빼고 그대로 쓰죠. 더해서 1 빼면 얼마야? 6. 그대로 쓰죠. 더해서 1 빼서 맞죠? 그대로 쓰고. 이거 얼마야? 8C이면 8C이죠. 8C면 28. 아이고 28. 그리고 6C니까 6, 5, 4, 15. 4C면 6이죠. 6.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각각 더하면 43, 49 해서 총 49개가 나온다. 자연수가. 이렇게 구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풀이적인 측면에서 뭐 신기하게 거봐 내 말 맞지 하면서 뭐 이런 식의 풀이를 보여줄 수도 있지만 그런 풀이를 이제 지향하고 이렇게 되게 내추럴한 풀이를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수능장에서 절대로 그렇게 풀 수 없어요. 이제 여타 선생님들이 이제 소개해 주시는 그런 풀이를 절대로 시험장에서 그렇게 써내려 갈 수가 없습니다. 천재가 아닌 이상.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정말 자연스럽게 선생님들이 푸는 방법, 혹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푸는 방법, 그런 것들을 좀 터득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건을 차근차근 정리하면서 어떤 조건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정리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정리하는 게 제일 깔끔하겠네 라는 게 나옵니다. 설령 본인은 깨끗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실제로 정리했을 때 좀 더러운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자기가 최면에 걸려 있으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방법이 쉽다라고, 혹은 그 방법이 제일 깔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실수를 하는 경향이 굉장히 적습니다. 즉 조금 돌아가더라도 문제를 풀어낼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틀리느니 맞춰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지금 막 구구절절히 설명한 것처럼 뭔가 엄청난 걸 담고 있지 않아요. 절대. 되게 기계적으로 푸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사실 뭐 좀 약간 재수없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문제의 형태를 딱 보자마자 중복조합 문제겠구나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느껴질 만큼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나 조건, 이런 조건 같은 거를 봤을 때 무조건 이건 중복조합 문제겠구나, 이거를 못 떠올려 주시면 앞으로 이 부분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감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추천은 어쨌든 유형을 좀 보시라, 이 얘기예요. 됐죠? 뭐 어느 걸 봐야 될지 모른다면 당연히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해설은 여기까지 하죠.